준비를 했어요. 오빠가 있는 곳이라면. 정말 힘들지도 몰라. 괜찮겠어? 그런데 엄마가 감추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된 딸. 몹시도 놀란 모습인데요. 그리고 얼마 후 밀린 빨래를 하던 서하 씨. 누군가 그녀를 찾아온 듯한데요. 야, 너 쇼도 참 잘한다. 형숙이 어딨어? 어? 뭐라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디 가서 행패해요? 이거 진짜 안 되겠구만. 느닷없이 딸을 찾아와 엄마의 행방을 묻는 남자.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 형숙 씨를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꽃 피는 춘 3월. 온 가족이 모인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준하 씨가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데요. 그래, 몇 년 나갔다 왔다고? 네, 1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자리 잡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얼른 나를 잡았으면 좋겠네. 아빠는 자존심 상하게 여자가 먼저 서둘러요? 아, 인사가 너 빨리 치우고 우리 부부 좀 편하게 살라 그런다. 어? 예비 장인 장모는 준하 씨가 꽤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딸이요? 그럼요, 빨리 잡아야죠. 그래. 결혼을 서두른 여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오랜만에 누나의 집을 찾은 준하 씨. 나 지금 누나네 집 가는 길이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나 들어간다. 누나! 누나! 준아! 누나! 이 나쁜 놈아, 누나 속 시커멓게 태워놓고 어떻게 4년 만에 연락을 하냐? 정말 미안해. 잘 지냈어? 준아야. 왜 울고 그래? 그렇게 보고 싶었어? 앉아서 얘기하자. 이리 와. 그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준하 씨. 누나의 원망 섞인 반가움에 미안하기만 합니다. 누나랑 엄마 선물이야. 엄마 아직도 꽃감 좋아하시려나? 비싸다고 한 번을 못 사드셨는데. 그랬지. 이젠 많이 늙으셨겠다. 잘 지내시지? 나쁜 놈아, 넌 아들도 아니야. 알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5년 전 대학을 막 졸업했던 준하 씨는 취업 준비를 하며 엄마가 계신 시골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엄마는 늘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며 쓸만한 물건을 주워오곤 했는데요. 인간들이 이렇게 멀쩡한 옷을 버리고 그래. 배가 불렀어. 오늘은 헌 옷 수거하면서 봄 코트를 하나 건졌나 봅니다. 아, 진짜 좋은데? 그런 엄마의 모습에 속이 상한 아들. 제발 이러지 좀 마. 엄마 거지야? 아니, 이게 뭐 어때서? 엄마 창피하니? 그럼 남이 버린 물건이랑 박스 줍는 엄마 보면서 내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까? 제발 새 것 좀 사서 입어요, 엄마. 고래등 같은 집에 살게 되면. 자신 하나만 바라보고 산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스러운 아들. 결국 준하 씨는 어떻게든 성공을 하겠다고 집을 나가고 맙니다. 성공하기 전까진 절대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엄마 형숙 씨와 마지막이 될 줄이야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엄마가 사라졌다니.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내가 작년에 전화했을 때만 해도 그런 말 없었잖아.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네가 뭘 잘했다고? 누나 뭐 지키는 거라도 없어? 엄마가 어디 뭐 갈 만한 데라든가 어? 경찰들이도
손 놓은 상태야. 올해만 지나면 엄마 사망 신고 처리된대. 가끔 전화로 안부라도 물었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는 준하 씨. 누나가 꺼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엄마의 실종 소식이었습니다. 5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엄마 때문에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며 사라지만 엄마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고 경찰에서도 사실상 미제 실종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두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서아 씨는 오늘도 거리로 나섭니다. 혹시 누구라도 엄마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아 씨를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며칠 뒤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래는 듯한 준하 씨. 혹시 경숙 씨 아세요?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키는 한 이 정도 되는데. 너 왜 이래?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안타까웠어. 그런데 이번에도 준하 씨를 훔쳐보는 한 사람. 이 남자 사라진 형숙 씨와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걸까요? 남매를 주시하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라진 엄마의 소식 때문인지 불면증에 시달리는 준하 씨. 타들어가는 속 때문에 안절부절입니다. 늦은 새벽 준하 씨의 휴대폰으로 발신인이 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네, 여보세요? 윤영숙 아들 맞나? 누구세요? 사실 며칠 전 누나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던 준하 씨. 근데 너 그거 알고 있었어? 엄마한테 남자 있었다는 거. 남자? 혹시 엄마의 남자가 준하 씨에게 연락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지난밤 잠을 이루지 못한 준하 씨. 의문의 남자가 전한 이상한 이야기 때문에 그의 심경은 더욱 복잡해지기만 하는데요. 혹시 누나 뭐 보험금 같은 거 들었어? 누나의 반응에 오히려 더 당황한 준하 씨. 괜찮아? 정신 어디다 파는 거야?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할게. 네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렇지. 뭔가 꺼림칙한 기분. 어쩐지 누나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며칠 뒤 그동안 소홀했던 여자친구를 만난 준하 씨. 누나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해. 아, 진짜 괜찮아. 이뻐. 우리 누나가 되게 좋아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심란한 마음을 달래며 누나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할 모양입니다. 저 혜미야, 미안한데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뭐? 좀 누나 다음에 만나자. 미안해. 무슨 일인데? 아, 미안해.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들어가. 전화할게. 미안해. 갑자기 혜미 씨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누나가 집 앞에서 웬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곧 있으면 네 엄마 사망 처리 된다며. 그동안 남매를 미행했던 이 남자. 대체 서아 씨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입구 닫아줄 테니까 이제 털어놔봐. 네? 무슨 헛소리예요? 끝까지 오리발이네. 사망보험금 얼마짜리야? 내가 당신한테 말할 이유가 있어요? 야,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딸이 그것도 자기 엄마를. 정말 엄마 형숙 씨의 실종이 누나 서아 씨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일까요? 잔뜩 술에 취해버린 준하 씨, 참 걱정입니다. 아, 너 요새 왜 이러냐?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정신 좀 차려, 임마. 내가 요즘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네가 아냐? 아, 대체 뭔데 그러는데? 아, 그럼 속 시원하게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너 내 제일 친한 친구 맞지? 아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아, 야. 사라진 엄마, 뭔가 의심스러운 누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준하 씨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결국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과 싸움을 하다 경찰서까지 오게 된 준하 씨.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이거? 이봐요, 일어나요. 집에 가야죠. 네? 일어나요. 친구야. 내 사랑하는 내 친구야. 뭐라는 거야 이거? 준하 씨 혼자 꽁꽁 앓던 속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준하 씨에게 무슨 얘기를 들은 형사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다음 날 갑자기 인근의 야산을 수색하는 경찰 수색대. 이곳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도 찾아 헤매는 걸까요? 취조실로 들어오는 두 사람. 다름 아닌 준하 서하 남매. 이들은 대체 무슨 일로 여길 온 걸까? 말도 안 돼. 이 상황이 그저 기막히기만 한 두 남매.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이봐요, 당신. 형사는 이들 남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엄마의 실종이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봐요, 당신. 왜 죽였어요? 엄마를 죽인 범인? 대체 지난 5년간 남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5년 전 어서 와.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던 형숙 씨는 자신을 도와줄 고향 오빠인 강태 씨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빠 고마워요. 내 마음은 다 준비가 됐어요. 달란주점이면 어때? 내가 주방 일엔 자신이 있다니까. 거기 취객들도 많고 일도 만만치 않고 정말 힘들 텐데 괜찮겠어? 내가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 내 마음 잘 알면서 난 이미 각오됐어요. 힘들게 사는 동생의 모습이 그저 안쓰러운 강태 씨. 절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네가 부탁한 돈이야? 벌어서 갚아라. 네, 알겠어요. 아유, 정말. 예. 그래도 얼굴에 분칠을 하고 가야죠. 거기서 서빙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게 강태 씨에게 일자리까지 소개를 받으며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가려고 한 형숙 씨. 며칠 뒤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형숙 씨가 자취를 감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의 집을 자주 찾아온 서아 씨. 그녀는 엄마의 실종 신고가 사망 신고로 바뀔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네, 저희 엄마 임영숙 씨 맞는데. 보험금이요? 네, 곧 사망 처리돼요. 보험금이 얼마예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폐인처럼 살던 강태 씨는 형숙 씨에게 빌린 돈을 받으러 왔다가 보험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보험금 수령인인 딸 서아 씨를 쫓아다녔던 겁니다. 네 엄마가 나한테 진빚이 얼만데 엄마 없다고 딸려는 걸 입을 딱 씻으라고 그래? 차용증 있어요? 있으면 가지고 오던가. 끝까지 오리발이네. 사망 보험은 얼마짜리야? 내가 당신한테 대답할 이유가 있어요? 돈 문제가 얽힌 서아 씨의 범행이었을까요? 대체 범인은 누굴까요? 당신 엄마를 왜 죽였어요? 김준하 씨, 엄마를 왜 죽였냐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진우야, 네가 왜? 아니지? 진짜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아들 준하 씨가 진범이라는 기막힌 사실. 대체 그는 엄마를 왜 살해했던 걸까? 사건은 다시 5년 전 준하 씨가 취업준비생이었던 때로 되돌아갑니다. 엄마 그지야? 거지가 별거야? 멀쩡한 자식놈이 부모 등골 빼기 시작하면 바로 나처럼 거지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빚진 돈이 얼만데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나 열받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이놈이 정말? 그렇게 독립좀하게 목돈 좀 마련하라니까 너! 누나였으면 당장 됐겠지! 아니 얘가 왜 이래? 아 돈 달라고 돈! 이놈이 참... 아 이놈이... 돈 때문에 엄마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된 준하 씨. 안 된다 이놈아. 나와! 씨. 안 된다니까 이놈아. 아 나와! 씨. 자신에게 매달린 엄마를 밀치게 되면서 그만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실수로 벌어진 몸싸움에 눈을 뜨지 않는 엄마. 항상 누나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그날의 사고로 엄마 형숙 씨가 사망을 하게 되고 당황한 준하 씨는 사건을 홀로 수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일단 엄마가 자진해서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고 엄마의 시신과 물건들을 챙겨 집을 나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엄마의 시신을 수색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5년 전 시신을 불태운 뒤 뼈를 처리했기에 찾을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찾는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을 질문해도 놀러갔다 누나네 집에 여행을 갔었다 라고 들려댔고 자신이 영희 선상에 오를까 두려웠던 또 다른 사건을 계획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엄마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초조해진 준하 씨. 엄마의 실종과 관련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그가 세운 계획은 바로 절도였습니다. 보안이 허술한 빌라를 선택해 보석과 현금들을 털었던 겁니다. 거기 경찰서죠? 살인죄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장기간 해외 출장이라고 속였고 출소를 한 뒤 새 인생을 살기로 한 그는 엄마의 사망 처리가 머지않았다는 것과 누나가 들어놓은 그에게 보험금 얘기까지 듣고는 한껏 기분이 부풀어 그렇게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형사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기요, 정신 차려봐요. 괜찮아요? 친구야. 사랑하는 내 친구야. 너 완전 범죄라고 아니야? 뭐라는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사실 우리 엄마
내가 됐지. 땅에 파묻으라. 이런 거 왜 이렇게 무거워? 혼자 돌덩이 두는 줄 알았잖아. 하지만 마음을 놓아도 너무 놓았던 걸까요? 취해서 마음이 한껏 풀어진 그는 제 입으로 형사에게 범행의 일체를 털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가 사람이야? 엄마가 너 장가 보내려고 죽어라 이랬단 말이야. 엄마는 죽을 때까지 누나밖에 몰랐어. 난 한 번도 아들 취급도 안 했다고.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에게 존속 폭행 치사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법원은 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존속 살인죄가 아닌 사체 성교와 과실 치사죄가 적용된 현장이었습니다. 5년 전 엄마를 죽인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거 없이 오직 의 진술로만 이루어졌고 C씨는 이미 찾을 수 없었기에 존속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저당 잡혀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거짓말이 더 많이 있다는 걸 그는 몰랐나 봅니다.